안녕하십니까. dun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질문을 보니까 숲 그리고 나무, 나무를 보는데 숲은 못 보신다는 거죠, 결론은. 그리고 비문학 공부 중에 깊은 한숨 하는데 제목도 잘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제가 금년도 이렇게 지식인 질문 중에서는 제일 충실하게 잘 쓰셔서 답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고3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고3만 끝나면, 그죠? 많이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일 테니까 축하드리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고3. 자, 여느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비문학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문제를 풀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 이제, 문제 유형을 익히게 되면 이제 잘 풀게 돼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예제 문제를, 내용도 공부해야 되지만 예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와서 잘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은 많은 것 같지만 EBS를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방법을 익숙하게 익히면 그러면 문학도 해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비문학이죠. 물론 수능에서 연계된 지문들이 나오긴 하지만 자기가 익숙하지 못하는 비문학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무슨 단어인지 못 알아듣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비문학을 읽는 독서의 방법, 독해의 방법이 정착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배경 지식. 배경.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독해. 독해. 세 번째는 이렇게 이 비문학을 풀었을 때 문제 푸는 스킬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학생의 질문은 이 중에서 독해 방법,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고, 이 비문학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화작문을 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문학까지, 이 문학에서 문제되는 것도 반복해서 이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빈문학이 해결이 안 돼서 한두 개를 틀리면, 두세 개를 틀리면 여기에서 두 개 정도를 틀리고 화작문 이런 데서 실수로 하나를 틀리면 그러면 이제 상위권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지문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지엽적으로 좁게 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넓게 읽는 방식을 독해를 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방법, 그죠? 보통은 큰 거부터 보고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서 나무를 보는 거거든요. 비문학을 풀 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숲을 보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로 비문학의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단락마다의 첫 번째 문장을 읽은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뭘 잡아요? 두 가지식을 첫 문장을 읽은 다음에 흐름을 잡고, 흐름을 잡은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흐름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본 다음에 문제에 필요한 부분을 상세 독해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순서는 그래요. 상세하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뭘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글이니까 줄거리를 두 글자로 줄이면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주제가 이 글 유형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를 비문학이라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비문학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과목별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어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제 지문하고, 그죠? 과학 지문은 쓰는 방식이나 스타일, 펼치는 방식이 미묘하게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갈래별 특성을 익힌다는 것은 이런 갈래별로 주제를 어디에다 숨겨둔다. 표현 방식이 예시를 든다, 표를 든다, 그래프를 든다, 어떤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적용을 쓴다. 이런 것처럼 갈래별 풀이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특히 주제를 어디에 숨겨놓는지, 어떻게 숨겨놓는지를 자꾸 누적하면 굉장한 노하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읽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부 다 이렇게 숲을 나무를 보는 것만 꼼꼼하게 하겠지만 그렇게 읽고 나면 물론 남는 게 있긴 하지. 그렇죠? 내용을 더 많이 안 읽을 것 같지만 10분 가까이 투자하면 문제풀이 시간이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이 글을 읽을 때 글이 있으면 제시문을 두 갈식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단락을 나눠서. 그러면 여기 첫 문장 읽고 여기 첫 문장 읽고 여기 첫 문장 읽고 여기 또 첫 문장 읽고. 근데 이 첫 문장뿐만 아니라 여기 접속사를 체크해요. 접속사를 역삼각형으로 체크합니다. 접속사 연결어를. 왜 그러냐면 이쪽도 영향이 있고 이쪽으로 넘으면 이쪽도 양쪽에 영향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긍정적인 문제는 동그라미, 부정적인 건 세모를 치잖아요. 날카로우니까. 그러면 접속사하고 부정적인 걸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체크합니다. 그렇게 이 접속사를 체크를 하고 두 갈씩을 읽는 것만으로도 전체 흐름이 굉장히 잘 잡힙니다. 잘 잡히는데 이렇게 10분 가까이 풀면 문제를 빠른 속도로 푸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어떻게 최단 기간에 푼다. 그죠? 그냥 빠르게 푸는 방법이 유튜브에다가 동아샘 문풀 이렇게 치시면 동아샘 문풀 치시면 제가 동아샘 문풀 치시면 문제풀이 해서 문풀 유튜브에 검색창에다 동아샘 문풀 풀 이렇게 치시면 제 문풀 재생 채널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한 200개 정도 가장 최단 코스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연습 충분히 무료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투자할 시간만큼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게시판은 굳이 읽지 않아도 이게 제일 문제죠. 국어가 시간이 많이 들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읽기 때문이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시문이 있고 제시문이 있는데 제시문하고 여기 문제가 1, 2, 3 보통 4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역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전체 글 주제 문제, 이건 단락 문제, 이건 문장 문제, 이렇게 단어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 글을 읽고 이것도 따로 또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빨리 푸시고 싶으면 세 번째 제시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읽은 다음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문제 안에서 내용을 예측해보면서 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계속 누적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의 핵심이나 선택지를 비교해서 단어를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런 단어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찾고 누적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어차피 지문으로 되돌아와서 문제와 지문을 번갈아 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읽을 때 눈으로 읽어서 자, 1번 하고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핵심 단어를 치고 그다음에 선택지 1, 2, 3, 4, 5가 있으면 여기를 한 단락은 보통 앞부분, 뒷부분, 앞과 뒤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자, 이거를 중요한 단어만 빠르게 고르면 돼요. 왜 빠르게 골라야 되냐면 먼저 중요한 단어를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 상대적으로. 왜? 비교를 해서 이렇게 국어 문제를 푸는 거는 공통점 차이점, 공차고 노는 거거든요. 공통점 차이점만 찾으면 되는데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면 먼저 골라놓은 다음에 이걸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손이 이렇게 한 방향하고 이렇게 내가 쭉 붙어 있어서 아닌 것은 이렇게 요 문제를 찾기 때문에 금방 찾아져요. 선택지만 비교할 때도 범주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빨리 푸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어려운 걸 빨리 푸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걸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쉬운 거를 빨리 푸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어렵고도 똑같고 쉬운 것도 똑같이 푸는 게 아니라 쉬운 거를 빨리 푸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선택지를 앞뒤의 핵심어를 고른 다음에 서로 연관관계도 보지만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줄거리가 잡히거든요. 이 줄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제시문에 이렇게 제시된 문장 안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이 비슷한 단어들, 유사한 단어, 똑같은 단어는 고등학교는 안 나오거든요. 유사한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라는 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글자 찾기예요, 국어는. 그런데 이렇게 번갈아 보는 이유는 이렇게 5단어를 치면 이 5단어를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기억을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제시문을 계속 읽으면 그 단어들이 기억나니까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 선택한 단어들을 비교한 다음에 이걸 기억하고 여기를 읽는 연습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빨리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와 지문을 번갈아 가는 테크노를 치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체크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법은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거를 몸풀에 가시면 이제 경험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풀어야 할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읽지 않고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 나중에는 이렇게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읽어보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문제를 읽어보면 이걸 빠르게 읽어보면 대략 이 지문들은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구축이 되면 그나마 그 다음부터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자, 기억하지 못한 것을 시간만 많이 들어 읽으니까 읽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으니까. 되죠? 자, 또 예를 들어놨어요. 학생이 파클리탁셀, 항암제, 법인격 이런 거 보면 좀 약간은 전문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의 수업을 이렇게 받은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내거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 이거를 배울 수 있냐고요. 이게 뭐라고요?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니까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설어요. 대학교 1학년 수준, 쉬운 수준으로. 그런데 이 법인격을 배우려면 이렇게 법률을 배웠든지 항암제를 하면 과학을 좀 알면 더 쉽게 다가가는데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상위 개념도 있고 하위 개념도 있다. 깔라진다. 그럼 상위 개념을 이렇게 친 다음에 하위 개념 조만한 거를 이렇게 쳐갖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세부 특성을 물어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추측일 뿐이고 실제로 세부 특성을 물어봤는지 문제에서 그걸 확인해야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당연히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이렇게 나눠놨죠? 네. 그거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고를 뿐 아니라 4번. 제시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고를 뿐 아니라 중요한 단어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크기로 해서. 그죠? 그러면 하위 개념이 당연히 상위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고난도 문제겠거든. 이렇게 고난도 문제겠군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크다 작다의 범위를 충분히 나눠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구조를 예상하면서 읽는 건 잘 읽는 거예요. 지문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량이 생기는 거는 이거를 전부 다 이거를 다 이렇게 분류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근처를 자세히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되겠지만, 그죠? 시험 볼 때 이렇게 필기하면서 완벽하게 이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시험을 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잘 학생들이 못해요.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고 시험을 봐라. 그러면 뭐냐면 공부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이고 시험은 뭐라고요? 이 문제에 나오는데 문제와 유사한 부분을 찾아서 1대1 대응해 본 다음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비슷한 걸 찾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유사한 숨은 글자 찾기예요. 시험이, 국어 시험이. 유사한 숨어있는 뭐라고요? 숨어있는 글자 찾기. 유사한 숨어있는 단어 비교하기. 이게 국어 시험의 정의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네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택지에 나온 단어랑 제시문에 있는 단어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비교할게요. 다른 건 아니잖아 당연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단어예요. 단어기 때문에 국어 시험을 잘하고 싶으면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개념을 알게 되고 그러면 출발이 편하니까.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또 보시면 띄워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저의 문제점 같아 보이는 것. 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학생은 뭐였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고요. 시험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잘 되어 있는데 깊이 있게 비문학 예를 들어서 교육방송 이렇게 분석하면 좋아요. 근데 시험 볼 때 시험 테크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화책 문풀 200가지 정도 계속 앞으로 올릴 건데 뭐 한 300가지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 문풀을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풀이법, 문제 접근법, 문제 갈래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만 돼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정의하는 특징, 그냥 정의는 이렇게 꺾어서 저는 표시하는데 특징을 나열하면 나열한 거만 동그라미 쳐요. 자, 볼까요? 2017년 37번 42분 정문. 보험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에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렇게 질문이 써있대요. 학생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험, 위험, 보유, 다수인, 위험 공동체, 보험료, 납부, 사고, 보험금 지급.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보험은 주어예요.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끊어졌죠. 그죠? 어제? 누가요? 다수인이 주어, 목적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한다.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거 두 개네요. 저는 그래요. 항상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것만 찾아요. 보험사가 발생한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목적어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근데 1.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되나요? 끝. 같은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 납부, 발생, 지급받는 이렇게 썼네요.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요? 단어를 뽑았죠? 단어를 뽑았는데 저는 뭘 중심으로 해요? 뼈대를 뽑았죠. 이렇게 필수 성분이. 이걸로는 안 맞죠? 이해가 쉽죠? 네. 항상 왜 그러냐면 한국말은 필수 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서 문장이 되면 1번 하면 주어끼리 비교, 목적어끼리 비교, 서술어끼리 비교하면 끝이에요. 물론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문장도 있고 서술어를 수식하는 문장도 있겠지만 큰 뼈대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주어는 거의 이 글 전체에서 비슷해요. 당연히 목적어가 주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달라지면 서술어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주어를 중심으로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어에서 기억하면, 그 관계를 기억하면 돼요. 자, 따옴표를 찍힌 것은 아니고 밑줄이나 네모 동그라미 빠져요. 저는 동그라미는 무조건 맞는 거, 세모는 부정적인 거, 이렇게 반대거, 네모는 그냥 객관적인 거, 이렇게 꺾은 거는 정의, 큰 박스를 친 거는 예시 이렇게 치거든요.
저는 이렇게 먼저 채워놔요. 분류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보고 거기를 찾아서 가서 해요. 이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정의? 뭐, 이렇게. 자, 여기에서 보면, 다른 위험이 아니라 같은 위험을 담당하는 거, 이걸 잘 뽑았는데, 같은 위험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뽑는 거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수많은 걸 뽑을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보험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같은 위험일까? 다른 위험일까? 보유하니까, 보유한다는 게 무슨 일일까? 다수인이면 몇 명일까? 위험 공동체면 공동체라는 건 어떻게 형성하는 걸까? 보험료는 얼마일까? 납부는 언제 할까? 보험 사고라는 건 뭘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뭘까? 이렇게 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다수인이라고, 뭐지?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좋아요. 뭘로? 공부로 좋다고요. 다만 이렇게 공부로 좋은데 이게 시험 문제에 이런 것을 언급했다는 흔적이 있냐고. 시험 문제를 먼저 봤으면 이런 말 안 하겠지. 이게 필요하면 당연히 이거 생각해 봐야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택지에 이게 나왔냐고. 선택지에 여기에 1, 2, 3, 4 5번의 선택지에 이런 단어 이거를 생각해 보라고 나왔으면 당연히 생각해 보면 좋지. 근데 선택지에 없는데 이걸 왜 생각해? 그건 다음에 집에 가서 시험 문제 맞은 다음에 생각해야지. 이해됐어요? 이런 걸 체크해야 마음에 놓인달까? 그럼 당연히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죠. 보험은 그나마 일상적 소재이니까. 그런데 과학 기준이나 지문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아프겠죠? 그쵸? 그러니까 뭘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과외 가서 자, 여기 1, 2, 3번 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거 딱 있거든요. 세 가지 미션이 있어요. 아닌 것은 주르륵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거를 딱 감추고 쪽지에 넣고 요게 홈플러스. 자, 갔다 와. 그랬더니 홈플러스를 1층부터 몇 층까지요? 4층까지 다 보는 거야. 1, 2, 3, 4층을. 내달라고. 싸그리 다 보면서 물건이 왜 있고 여기 왜 이걸 배치했지? 이렇게 했거든데 엄마가 준 미션은 뭐냐면 1번 껌 사와, 2번 쓰레기 봉투 사와, 3번 두부 한 번만 사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다 봤을까요? 그러면 껌하고 쓰레기 봉투는 카운터에 팔고 두부니까 식품관 가가지고 껌하고 쓰레기 봉투 주세요. 끝이네요. 근데 이거 왜 봤을까요? 지하 0층 식품관만 가면 되는데 지하 마이너스 1층 안 그런가요? 그렇죠. 문제를 이렇게 풀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홈플러스를 다 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미션을 보는 거예요. 엄마 미션이 뭔지. 지금 뭐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시험 보는 시간이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션 해결하는 시간이죠. 네. 미션만 해결하면 되지 누가 이거 다 연구해갖고 연구 논문 쓰라고 그랬어요? 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하니까 나도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2015년 16, 19번 지문의 둘째 문단 일부예요. 단백질 분해 과정의 그죠? 하나. 이게 전부 아니란 것은 이 하나. 이거 하나를 필 필요가 없죠. 왜 필요가 없냐면 여기서는 단백질 분해 과정. 그러면 단백질 분해 과정 했으면 하나든 둘이든 과정이 나오니까 그 과정만 충실하면 되는 거고. 프로테솜. 프로테솜이라는 게 있다. 별거. 그래. 개념이 이제 네모 쳤다. 그럼 잘했어. 네모 쳤어. 이건 잘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건 이건 나중에 해도 돼요. 자, 효소 복합체. 이것도 뭐라 그러면 프로테솜. 효소 복합체. 이거 쳐놓고. 당연히 이런 생각해요. 남들은 이런 생각 안 하는 줄 아나? 다 하지. 예. 그러면 이 한 단백질 분해는, 그쵸? 그러면 분해 과정에서 이것과 이거에 의한 분해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개념이 뭐다? 이거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게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끊어줘. 이거는 세포 내에 일어나는 단백질 분해 과정. 끝. 그럼 주어는 뭐야? 단백질 분해 과정이 있다. 세포 내에서. 끝이네. 그 내에서 있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끝이네. 자, 프로테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하, 그러면, 그럼 물질이 있어. 그럼 프로테틴, 여기에서 프로테틴 어디 있어? 프로테아스토 좀, 요거 앞에 나왔잖아, 그지? 맞아요? 유비퀴틴. 나는 이걸 연결해놔, 그냥. 일정량 이하,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산으로 되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그럼 뭐라고요? 분해 과정이잖아. 이거 연결해놔, 이렇게. 이게 이건데, 이게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해 놓든지. 자, 아미노산을 분해될 때 아미노기로 분해내는구나. 그러면 아미노산. 그럼 이렇게 연결해놔, 아미노기.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된다. 그러면 아미노기가 암모니아란 다음에 요소로 합성돼서 배출하는군.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체크만 해놔. 나중에 문제 내면 시험 나오면서 풀어야지, 이렇게. 자, 간단하게 보면 단백질 분해 과정 프레타솜 복합체인데, 그죠? 이게 뭐라고? 유비퀴틴이고, 일정량이 되면 뭐라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아미노기로 된 다음에 암모니아로 돼서 요소로 된 다음에, 그렇죠? 과정 다 했네, 화살표로. 어떻게 갈지.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이게 적으면, 이게 파면. 이렇게 조건은 다 이렇게 꺾어 놓으면 되잖아. 자, 힘들겠네요, 당연히. 근데 저도 이렇게 읽어요. 공부할 때는. 시험 볼 때만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필요한 걸 찾아서 할 뿐이지. 왜? 이만큼 과정에서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과정 전체 내에서. 그럼 과정은 국어적으로 이렇게 화살표거든요. 여기서 여기 가고. 이론적으로. 그럼 과정은 화살표니까 분해 과정 단계만 알면 돼.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근데 가는데 왜 그럴까? 여기 조건들 여기 자세히 필요한 거 나오잖아. 일정량이 돼야 되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되고, 여기는 결합이 돼야 되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되고, 그죠? 네. 나중에 찾으면 돼. 내용 일치 문제를 풀 때 제일 오래 걸리죠. 그죠? 근데 내용 일치 문제는 여기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 일치를 찾아가야지. 이걸 다 이해한 다음에 왜 이렇게 가? 갈 데가 없는데. 함수 수학을 공부할 때도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찾아야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얼마나 많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는 여기서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서. 지역적인 낼까봐. 두 번째 이유는 일치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활자가 사소한 조건이나 단서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수학. 기가 막히다. 수학을 하나도 뺄 게 없어. 문제 내서. 100% 다 써먹어. 안 써먹는 건 써주지를 않아. 수학은. 근데 국어는 이제 제시문 지문이 있을 때, 이제 제시된 지문, 여기는 선택지라고 그러고, 문제. 이 제시문 지문이 있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읽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45% 정도 읽고 다 풀거든? 45% 읽으면 한두 개 틀려. 몇 프로 읽는다고? 50% 이하를 읽어. 근데 잘하는 학생은 한 80%, 70%밖에 안 읽어. 어떤 부분은 하나도 안 읽어도 돼. 찜찜하니까 빨리 풀고 확인하는 거야. 혹시 하면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거는 알아. 놓치지 않는, 당연히 놓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착각한 게 뭐냐면, 야, 이 글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중요해? 아니야. 여기 문제 푸는데 필요하니까 중요한 거야. 수학도 어떤 애가 그래. 선생님 이거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근데 너 이거 알아? 그러면 예 알아요. 그럼 안 중요해. 네 성적 올리는데 필요하니까 중요한 거야.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학생이. 야, 시험 보려고 공부하지. 니네 학자냐? 그러니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애들마다 다 달라. 애들이 그러더라. 이렇게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요. 1, 2, 3, 4, 5인데 이게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가 알지. 둘 다 걸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뭐라고? 내가 이걸 기억하니까 이게 기억난다는 거야. 자, 봐봐. 벌레가 들어간 부분을 씹어서, 그지? 씹은 자국이 있는 섹시한 사과 이렇게 써. 그럼 사과 해도 되고, 섹시한 해도 되고,
벌레 해도 되고 시분 해도 되고 다 기억나. 안 그러냐? 네. 그러니까 A, B, C, D에서 A, B, C, D, E로 해가지고 이 2를 기억해도 되고 이걸 기억해도 되고 자기가 기억이 잘 나는데 어떤 걸 기억하든지 이걸 뭉뚱그려서 이미지화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떠올릴 수 있는 실말이면 돼. 왜 다 외우냐? 다 써있는데 그 단어를 보고 그 근처에서 찾으면 되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내가 기억이 잘 나는 게 중요한 단어고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보는데 필요하니까 중요한 거야. 이 학생은 글 전체를 중요한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 네. 사소한 것 하나 다 놓칠까봐 모든 날짜를 하나하나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공부하는 거라고. 시험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다 읽지 않아도 풀린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 중에 지문구조상으로 문제 풀이에도 전혀 도움되는 정보 양을 많이 읽는데 이걸 줄이려고 하는 거지. 네. 이거를 읽지 않아야 되는 건 누구도 몰라. 어디에 나와? 문제에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선택지를 더 자세히 읽어야 되지. 그렇다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극단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야. 어떤 선생? 제시문을 하나도 안 읽고 문제를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완전하게 기억한 다음에 제시문을 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지. 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시문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제시문 읽을 때는 이렇게 쭉쭉쭉쭉 두 갈식으로 전체 흐름만 빠르게 잡은 다음에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 저쪽에 있었어. 저쪽에 있었어.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좀 빠르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엄청 열심히 쓰셨네. 자, 사소한 거를 다 쓰고 문제풀이 중요하지 않는 것도 읽고 그러니까 다 읽는 게 뻑뻑하지. 부담되고. 문제를 풀 땐 어차피 다시 지문으로 돌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러는데 이렇게 제시문이 있으면 이 두 가지식으로 중요한 거 읽고 여기 접속사 읽고 그리고 접속사 뒤는 읽어줘. 왜? 그래서 결론. 그러나 결론. 뭐 그런데 결론. 접속사가 나오면 거의 주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두 가지식으로 읽고 두 가지식으로 마지막 단락 읽다 보면 여기 접속사 있으면 여기 결론 단락 뒤에 읽으면 결론 딱 돼. 아 이런 뜻이구나. 대략 이런 거 있구나. 여기는 박스 뭐 예시 있구나. 아 여기는 정의 있구나. 여기는 학설 이렇게 두 개로 나눴구나. 대략 이렇게만 가르쳐요. 이런 거 있구나. 한 다음에 문제를 빡시게 잘 깔끔하게 잘 읽어. 읽으면 아 이 문제는 요쯤에 있는데. 아 이 문제는 요쯤에 있는데. 아 이 문제 풀 때는 여기 기억이니까 요거만 잘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 아 요 문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나는 순서도 생각해. 이건 전체 문제니까 단락 문제 풀고 문장 문제 풀고 이거를 그 단어 문제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가. 그래서 찾아 거꾸로. 그렇게 찾으면서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과도하게 자세히 읽어도 돼.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하고 표현적으로 시간 투자가 되는데 자 과도하게 시간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그죠? 쉬운 문제를 최대한 정확하게 실수 없이 빨리 푸는 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풀을 보라고 그랬죠? 네. 문풀을 꾸준하게 보세요. 이제 한두 개씩. 그냥 문풀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숲 전체를 조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숲 전체를 조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숲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죠? 항상 이 문제들을 이렇게 단락이나 구조들을 나누게 되면 아, 이 글의 특성들은 첫 번째, 주제를 어디다 숨기느냐? 그 다음에 예시를 어떤 식으로, 이론을 어떤 식으로 갈래를 하느냐? 예시나 이론을 어떻게 식으로 놓느냐?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글 갈래, 과학 지문이나 이런 글의 문제 유형이나 특징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이런 글을 쓸 때는 어느 수준에서 어느 부분을 더 주시해서 읽어야 되느냐. 읽는 순서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무를 자세히 살피는 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죠? 어제? 네. 독서 지문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로 해야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학생은 자 문제 푸는 시험 연습을 하는 시험 실전 연습을 하는 시간과 실전 연습을 해서 빨리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은 것도 있잖아요. 네. 틀린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나누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천천히 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시험 공부는 시험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해됐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학생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첫 번째. 자, 시험 시간, 시험 연습하는 시간과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은 별개로 나누어서 반드시 나누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동아샘 유튜브에다가 동아샘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문풀. 문풀 치시면 국어 이게 재생 채널에 있거든요. 문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문제풀이 문제풀이의 유형을 빠삭하게 익히셔야 되는데 자, 이 학생은 비문학만 지금 문제 된다 그랬죠? 네.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다 문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읽는 분은 시간 걸리고 이렇게 사소한 걸 읽으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쉬운 거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이걸 비문학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손대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쉬운 거는 빨리 풀고 어려운 거는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찾고 문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제시문 체크를 하는 걸 보면 또 좋겠지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한 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줄기를 나중에 뽑잖아요. 이렇게 줄기를 뽑으면 이렇게 쭉쭉 줄기를 뽑으면 이해됐죠? 고구마 줄기처럼 쭉 네. 따라오는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 지시어, 특별한 부사 이런 것들은 역삼각형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쵸?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은 주제를 어디에다 숨기는지 누적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쵸?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갈래별 특성, 갈래별로 특성, 주제를 어디다 누적하는지 보시면서 4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시문을 보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문제를 본 다음에 제시문을 푸는 연습을 일정량 하신 다음에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끝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거를 두 갈씩이나 접속사 뒤를 읽는 거를 어느 정도 빠르게 읽는 걸 연습을 한 다음에 제시문을 가서 보고 또 다시 이렇게 푸는 걸 하고 그래서 이 두 갈씩으로 보는 시간과 문제를 읽는 시간과 다시 돌아가는 시간 근데 돌아가기 전에 문제 체크하는 요령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을 맞추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자, 일정 부분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비문학 지문에 대한 통계를 아셔야 되고 그 비문학 통계를 내서 내가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과서 이 기출비 유튜브에서 네이버에서 기출비를 찾아서 경제가 부족하면 경제 요점 사회문화가 부족하면 사회문화 요점 아니면 뭐가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기출비에서 요점 정리 정도는 한 번씩 한 서너 번씩 10번씩 정독을 해서 경제 파트의 요점 정리 교과서 EBS에 대한 개념 정도 쉬운 것만 요점 정리만 쭉 한번 읽어줘서 기초 개념이라도 익히면 다음에 빨리 잡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저기 이 학생이 이렇게 이제 국어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렇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수학은 이렇게 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수학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국어는 이렇게 낭비가 되니까 지금 말했지만 영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영어도 필요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독해를 하다가
너무 깊이 이 영어도 국어와 같은 방식으로 거꾸로 선택지를 보고 거꾸로 이렇게 유추해 가서 가면서 두 가지식으로 영어도 한 문장이 아니라 4개나 3개로 나뉘어지거든요. 단락의 구성이. 그래서 이 단락 문장, 이게 서너 문장씩 있는데 3문장씩의 문장 간의 관계, 그러면 이건 이론, 이런 예시, 이건 이론, 예시 이렇게 되든지 하는 영어의 구조가 있는데 구조도 생각을 해보시면 글을 읽는 능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는데 이과 갔으면 약간 좋은데 탐구를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탐구를 볼 때는 좀 수학하고 탐구를 볼 때는 과탐을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스캔을 떠서, 네이버, 자기가 독해를 하는 흔적을 보면 개선칙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이 책을 다 푼 문제집을 흔적하고, 그러니까 1번 해갖고 이거 문제 있고, 여기 있으면 이거 1, 2, 3, 4, 5 하면, 요 답이 5번이면 5번 체크하고, 답에 대한 이유를 해설을 보고 단어식으로 쓰면 되는데, 내가 2번을 선택했으면, 왜 2번을 골랐는지, 여기다 이유를 써주고, 그죠? 이유를 써와야 돼, 틀린 거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개선 대책도 생각을 해봐야 돼. 계속. 이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거를 푼 다음에 분석해서 통계를 내야 돼. 이 틀린 이유가 뭔지, 어떤 부분을 많이 틀렸는지, 이 통계를 낸 이 통계 자료와 이 공부했던 흔적을 가지고 와서 책을 한 2권이나 3권 정도를 이렇게 통계를 내고 흔적을 분석해 오면 한 번 정도 유료 상담하면 어느 정도 이 학생이 해결할 방법을 정확하게 컨설팅 해줄 수 있거든요. 물론 유료 상담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게 되면 더 고급진 그 해결 방법이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학생이 질문한 거는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비문학 독해에 대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 준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